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신형 그랜저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3,000대를 넘게 팔더니 4월에도 11,5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거 아무리 중간 옵션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 해도 가격이 못해도 3,500은 될 텐데 판매량 수치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산차 판매량에서도 그랜저의 판매량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절대로 쓰러질 일 없을 것 같은 그랜저인데 경쟁 모델한테 진 적도 꽤 많죠. 사실 같은 집안이라 경쟁 상대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거나 다른 차니까요. 한때 K7이 그랜저의 판매량을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기아차는 축제 분위기였겠죠. 천하의 그랜저를 경쟁 모델로 이겼다니 역시 디자인의 기아다. 그랜저가 분발해야 한다.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2세대 K7이 처음 출시됐을 때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그랜저보다 1만 대 가까이 많이 팔렸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됐을 때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도 그랜저보다 K7이 2,000대 정도 많이 팔렸습니다. 이야, 그랜저도 예전만 못하구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죠?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는 K7은 2세대, 그랜저는 구형 HG가 팔리던 시기이고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K7은 페이스리프트,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 팔리던 시기입니다. 그랜저도 신형이 출시된 다음에는 보시다시피 K7이 항상 처참하게 밀렸었습니다. K7이 잠깐 그랜저를 이겼던 이유는 신차 효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판매량도 마찬가지죠. K5가 소나타를 기분 좋게 이기고 있는 동안 K7은 그랜저한테 게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랜저가 38,000대 넘게 팔리는 동안 K7은 절반도 채 안 되는 13,000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아마 기존의 선례를 본다면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기아차가 아니죠. 저희랑 파트너 관계로 있는 자동차 커뮤니티의 매니저가 직접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진입니다. 위장막이 엄청 두껍죠? 사진 속 자동차는 3세대 K7 테스트카입니다. 커뮤니티 이용자께서 사진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사진 속 차가 3세대 K7이라 할 수 있는 근거는 제보자 말에 따르면 테스트카 개발명이 GL3였다고 합니다. 1세대 K7의 개발명은 VG, 2세대는 YG, 3세대는 GL3로 이미 알려졌으니 3세대 K7이 분명한 거죠. 중국에 수출되는 K4 테스트카인지 의문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논란이 해결됐습니다. 위장막 테스트카는 보통 3단계로 나뉜다고 하죠. 물론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은 3단계 구성으로 테스트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1단계는 위장막을 씌운 프로토타입, 이때는 외관 컬러가 대부분 회색이나 흰색이고요. 2단계 테스트카는 외관 컬러가 간단하게 입혀지고 양산 모델에 적용되는 디자인 요소도 일부 적용합니다. 마지막 3단계 테스트카는 대략 정식 출시 한두 달 전쯤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종 점검 단계로 양산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양산 모델과 거의 같은 차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사실상 양산 모델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진 속 차는 1단계 테스트카. 사실 이것저것 안 따져봐도 시기상 당연히 1단계 테스트카겠죠. 우선 한눈에 봐도 프런트 그릴이 확 커진 느낌입니다. 실루엣만 봐선 거의 BMW 수준으로 그릴 크기를 키운 것 같네요. 위장막이 워낙 두꺼워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릴 크기가 커져도 호랑이 코 모양이라 불리는 그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기존 그릴처럼 이쪽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죠. A필러에 붙던 사이드미러는 도어로 이동했고 그 자리에는 작은 창 하나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큰 SUV나 MPV 모델에나 흔한 건데 시야 확보를 위해 노력한 모습입니다. 플랫폼은 최근 공개된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건 카니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더 확실해지겠지만 그간 말이 많았던 4륜구동 모델 등장에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3세대 플랫폼은 전륜구동 기반 4륜구동이라던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개발이 됐죠. 이 때문에 현행 소나타의 고성능 모델인 소나타 N이나 K5 GT가 4륜구동 모델로 나올 거라는 추측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차들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네요. 이 외에 엔진이라던가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라던가 다른 정보들은 사진이 추가 확보되거나 정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다음 영상을 통해 틈틈이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K7이나 그랜저 모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파워트레인 쪽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으니 완전히 새로운 엔진보단 개량형 엔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BMW가 신형 320D에 기존 엔진을 개량해서 적용한 것처럼요. 이걸 보고 꽤 많은 분들이 기아차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나 보다, 그랜저 잘 나가니 배 아파서 K7 빨리 내놓으려나 보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세단이나 SUV의 세대 교체 주기는 5년에서 6년 정도죠. 현대기아차는 심심하면 신차를 내놓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다른 브랜드들도 이 정도로 교체 주기를 두고 있습니다. K7도 2009년 1세대 출시 이후 7년 만에 출시가 됐고요. 2세대 모델을 잇는 3세대 모델은 2021년 혹은 2022년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2세대 모델이 나온 지 5년 혹은 6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신차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그랜저 때문에 조기 출시한다고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나타가 말리브랑 XM6가 한창 잘 나갈 시절에 뉴라이즈를 조기 출시했던 사례도 있지만 K7급에선 그럴 일이 거의 없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형 K7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정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스파이샷 플러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